명절 기간 동안 어떤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이웃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명절 잔혹사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제 일가족 5명이 숨졌습니다. 이 차량 안에서는 수면 유도제, 소주와 음료수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장, 그리고 부인, 그리고 어린 자녀 3명, 5명이 숨졌습니다. 자, 이제 경찰에서는 가장이 가족들을 먼저 살해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죠, 이 사건을?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새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날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조금 취재를 네.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경남 거제시 둔덕면의 도로 갓길에 세워진 SUV 안에서 네. 이 5명 일가족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네. 35살 유모 씨, 네. 39살 아내, 네. 그리고 쌍둥이 아들 6살, 그리고 딸 9살 딸이 그렇죠.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설을 맞아서 원래는 부산에 있는 그 네. 본가로 오기로 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전날에도 도착하지 않자 동생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CCTV 같은 걸 통해서 경찰이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다 보니까 네. 이 거제시 둔덕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유 씨와 가족들은 모두 가슴과 배를 흉기에 예. 찔린 상태였고요. 예. 그 SUV 차량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예. 처음 들어온 그 원 자료를 예. 봤을 때는 예.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가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혈흔도 많이 발견되었고요. 예.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예. 참 뭐 예. 가슴이 아픈 이런 사고였는데 경찰은 일단은 수면 유도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견이 됐고 또 예. 소주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유 씨가 자해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봐서 유 씨가 먼저 가족들을 살해한 뒤에 자신도 사망한 것으로 예. 보고 있고요. 국가수 결과도 1차 나온 상황입니다. 39살의 부인, 9살 딸, 그리고 6살의 쌍둥이 아들. 참,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추정되는 자살이나 이번 범행, 그 살해,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네. 또 한 10일 전에는 그 거제에서도 외곽인 연촌면의 원룸 네. 그러니까 10평 정도 되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회생 신청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한 가지 취재하면서 네. 의문이 든 점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네. 그러니까 물론 큰 돈입니다. 네. 네. 뭐이 돈을 갚으려면 굉장한 네.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1억 5천만 원만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네. 자신도 그 명절 예. 연휴에 예. 그 자살할 그렇죠. 만한 그런 예. 동기가 됐을까? 예. 다른 어떤 사연이 있진 않았을까? 가족 불화라든지 예. 아니면 뭐 다른 예. 금융권에서의 예. 또 다른 빚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보게 하는데요.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은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지만은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월 40만 원씩 5년 동안 한 2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사실 탕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조선업체에 일을 하면서 월 한 200에서 300을 받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쉽게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월급 200에서 300을 받는 사람이 그리고 네. 개인 회생까지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굳이 이거를 생계난을 이유로 해가지고 예. 가족까지 예. 죽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이 빚에 얽힌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빚독촉이라든가 사채업자의 그렇- 예. 어떤 뭐 강압이라든가 또는 부인 간의 어떤 마찰도 있지 않았을까. 예. 또는 이게 보험금 관계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망 원인이야 경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작가님 그 왜 자꾸 이렇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살해하는 가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의 책임 부분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이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중압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이렇게 자살까지 몰렸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됐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아내 또 예. 부인까지 내가 책임지고 데려간다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 가족들을 개인의 객체, 주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소유물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앞에서 변호사님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1억 5천만 원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보니까 집에 계약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못 줬다 그래요. 그러면 당장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 집을 빼야 되니까 네. 아마 그런 게 겹쳐져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사건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용돈입니다. 이 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마지막에 어머니에게 1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용돈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명절에 꼭 집에 오렴이라고 어머니가 답변까지 했지만 자,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홍상 기자? 네, 어제 오후 그러니까 명절 마지막 날 네. 발생한 일입니다. 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2층짜리 단독주택 2층에서 네. 이 새들어 살던 40살 참호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방 안에는 그 번개탄 여러 개를 피운 흔적이 있었고요. 네. 창문 틈새는 모두 테이프로 밀봉이 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네. 경찰은 집 앞 CCTV 영상하고 부패 정도를 종합해서 13일 밤 네. 목숨을 끊은 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 앞에 네. 목숨을 끊은 건데요. 2010년부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뭐 배우자나 아이들은 없었던 걸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석 달 전부터 집세가 밀려 있었고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에 그 얘기를 하러 갔다가 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앞서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에 연락이 두절이 돼서 네. 어머니는 답장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없었고 그 어머니 경찰 조사에 한 얘기가 아들이 홀로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했고 최근에는 그 일용직마저도 예. 그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자, 명절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에게 돌아온 거는 사망 통지서였을 것 같은데 전문가 분석을 보니까 이런 명절, 특히 설이나 추석처럼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친척들이 모이는 이런 설, 명절 전후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이제 그 평소에 잘 모이지 않던 그런 가족들이 모였을 경우에는 또 네. 이제 뭐 좋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네.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어떤 게 잘 됐는데 너는 어떠냐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스스로가 좀 이제 좀 위축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한 아예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런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즐거워 보이는데 네. 나는 정말 왜 이럴까? 나 좀 비관하는 측면이 강해지다 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느는 것이 보이는데 네. 명절의 그런 부작용, 명절의 네. 비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외로움과 소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자녀들이 또 모였다가 자녀들이 일시에 빠지거든요. 예. 그러면 부모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 혼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 간의 유대가 끊어진다는 게 참 정말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우리 사회에 사회 안전망이라는 장치가 무너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급 생활구조센터라든가 또는 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자꾸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거든요. 와주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회 안전망 장치가 무너져 내린다는 데에 대해서 네. 또 소외와 네. 외로움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에서 네.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노인 빈곤율이 현재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노인 빈곤율이 48%예요. 2013년 기준으로. 네. 이렇게 보면은 OECD 34개국 가운데 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거고요. 네. 노인들의 자살률도 OECD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뭐 음식 준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부들 뭐 증후군 있다 그랬더니 또 뭐 주부만 그러냐 남편들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심각한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군요. 어르신들도 이제 명절 증후군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지만 노인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자,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이 명절 기간 때 2배까지 는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 하나 홍상희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제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네. 89살 양모 씨가 목을 매서 숨졌습니다. 네. 2년 전에 부인을 잃었고요. 네.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일에는 네.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91살 김모 씨 여성이 네. 5층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숨졌습니다. 예. 김 씨가 최근에 네. 뭐 경로당 출입을 삼가달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우울해 있었고 예. 그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 다음 날인 20일에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69살 남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 예. 설날인 19일 날 딸과 말다툼을 벌였고 예. 이 딸이 말다툼 이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버리자 혼자 남아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말이죠. 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게 8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1988년 13대 국회에서 당시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는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서 변호사님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과연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후에도 계속 삶이 힘들어서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제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 시도율이 이제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은 2010년에 224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397건, 거의 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7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월의 흐름을 이겨내면서 삶을 통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참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정말 생활이 어렵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좀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르신들께서 그 상담 요청을 하는 게 자식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집을 팔아달라고 사업자금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꽤 있어요. 아, 그런 그 걸 상속을 재촉하는 자녀들 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네, 계시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중에도 이렇게 재산이 충분히 있지만 뭔가 자식과의 그런 자손과의 그런 뭐 트러블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명절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젊을 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정말 나중에 후회도 너무 늦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이런저런 이제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미리 좀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약이나 자살 도구를 모으거나 중요한 물건을 가족에게 갑자기 물려주겠다, 건네주고 죽음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폭력적이거나 거친 행동을 자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징후를 보일 정도의 자식이 과연 저런 징후를 눈치챌 수 있을까? 평소에 잘했으면 저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사실 자식들이 좀 미리 알기는 좀 쉽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자주 해주고요. 예. 예, 자주 찾아뵙고 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좀 자주 방문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요새 그러질 못합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예. 부모에 대해서 돈, 상속 문제만 관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치매 이게 걸리다 보니까 거의 요양원에 방임하다시피 합니다. 이런 게 정말 앞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예. 사회 안전망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을 예. 보면요. 예. 고령화 사회가 더 심각한 건 이웃 나라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경우보다 4배가 노인 자살률이 우리가 높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17.9명입니다. 10만 명당. 네. 우리는 89.3명 이렇게 돼요. 어휴. 81.9명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예. 노인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삶에 대한 이유를 찾아줘야 된다라고 아,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종교생활이나 평생교육, 재취업, 자원봉사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면 된대요. 그런데 이런 사회 안전망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자신의 어떤 재산을 갖고 노후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잘된 자녀를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소외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조금 챙겨주는 가족들도 없고 자녀들도 어려웠다는 이유로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또 예.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을 예. 사회복지사한테 방임한다는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 이런 걸 막 쏟아져냅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수혜자인 예. 독거노인들이 예.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즐거워야 될 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어르신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이런 슬픈,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소식 더 이상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근본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더 잘해야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이 소외계층,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히 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